이른 아침. 짙은 구름이 아파트 단지를 무겁게 눌렀다. 침대맡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천장은 유난히 낮아 보였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내는 벌써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남자의 출근 준비는 언제나 반복됐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세상만 정지된 것 같았다. 며칠 전 그는 회사에서 불려나갔다. 상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낯선 용어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다. 정리해고. 이 단어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한순간에 허공에 내던져졌다.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지 않았다. 서랍을 정리하던 손이 떨렸다. 옆자리 동료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작별 인사도 어색하게 흩어졌다.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낯설었다. 이 길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 오늘 아침 아내의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가 없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방에서 인기척만 남겼다. 아버지의 방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식탁 위에는 말라버린 반찬만 남아 있었다. 남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명함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졌다. 전화기는 한 통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아내의 눈길이 스치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쌓여가는 우편물에는 불안만 더해졌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도 차갑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어제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반가움 대신 어색함이 흘렀다. 친구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손끝이 서서히 저려왔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 채널도 틀지 못했다. 조용한 방 안에는 남자의 숨소리만 메아리쳤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은 더 조용해졌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이들은 불을 끈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남자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회사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책상 위에 남겨진 컵, 정리되지 않은 서류, 부침성 좋던 후배의 시선 회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조용한 외면. 모든 장면이 선명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새벽이 오기 전 남자는 문득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작은 목소리였다. 낯선 이름 같았다. 그의 세상에서 그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름 석자를 걸고 버텨온 시간이 있었다. 작은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의 작은 발판을 내디딘 건 26. 낯선 도시,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버텼다. 남들이 퇴근하고 술잔을 기울일 때 그는 조용히 회사 인근 독서실을 찾았다.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경영학 학위를 따냈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노력 끝에 과장은 빠르게 달았고 팀장 자리도 일찌감치 꿰찼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느꼈다. 몸보다 더 무거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회의 시간 후배들은 그의 말을 적지 않았다. 아이디어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쏠렸다. 그의 보고서는 틀에 박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년 전만 해도 가장 먼저 불리던 그의 이름은 이제 회의 자료 맨 끝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퇴근길엔 발걸음이 늦어졌다. 예전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던 계단이었다. 이젠 일부러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다 움직였다.
스마트폰을 켜도 연락은 없었다. 그가 키워낸 직원들은 어느새 다른 부서의 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가정은 더 조용했다. 아내는 오랜만에 옷을 사도 남편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에 몰입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식사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예전처럼 여행을 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주말마다 조용히 TV를 켜고 앉아있는 남자. 채널을 넘기며 졸기만 하던 그를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그는 한때 집안의 중심이었다. 자녀의 학원비, 노부모의 병원비, 아내의 생활비까지 모두 그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이 집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누군가 그를 쳐다보면 시선을 피했다. 가끔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하루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눈가는 짙게 꺼졌고 턱 밑에는 살이 축 처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거울을 응시하다 조용히 불을 껐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다. 서랍 속에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양복 넥타이가 있었다. 면접을 준비하던 후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제는 그 넥타이를 멜 곳조차 없었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말수가 줄었다. 웃을 일도 화낼 일도 사라졌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피로로 다가왔다. 그는 점점 침묵 속에 갇혀갔다. 새벽마다 깨어났다. 의자에 앉아 다시 잠들기까지 몇 시간씩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성공했던 프로젝트, 상사에게 칭찬받던 날, 퇴근길에 사들고 가던 아내의 케이크, 아이에게 읽어주던 동화책. 모든 것이 너무 멀어 보였다. 지금의 그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어느 날 문득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그날 아침, 남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식탁 위엔 이미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지만 어쩐지 멀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일찍 나갔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 안으로 들어간 밥은 모래처럼 퍽퍽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무거운 몸을 소파로 옮겼다. TV를 켜지 않았다. 휴대폰은 하루 종일 침묵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무릎 위 손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재취업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말이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전 한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를 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경력은 많지만 요즘은 더 젊은 인재를 선호한다는 말만 남긴 채 면접은 싱겁게 끝났다. 밤이 되자 아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 학원비라며 자신이 따로 모아둔 돈이었다. 남자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그는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천장은 여전히 낮아 보였고 그는 그 아래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듣게 되었다. 문을 반쯤 닫은 방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가게 상황에 대한 말, 요즘 남편이 무기력하다는 말, 아이의 입시가 걱정된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방문을 닫았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짐이 되었단 사실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그날부터 그는 식사 시간에도 자리를 피했다. 조용히 먹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TV를 켜는 일도 음악을 듣는 일도 없었다. 침묵은 일상이 되었고 그는 점점 그림자처럼 살았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다. 근처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권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트에 조끼를 입고 물건을 진열하는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괜찮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위로해봤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마트 첫 출근 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주차장에서 짐을 나르며 땀에 젖은 셔츠를 다시 당겼다. 어떤 고객이 그를 향해 무심하게 손짓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었다. 퇴근길, 그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누가 자신을 볼까봐 고개를 숙였다. 한때 양복을 입고 당당히 걸었던 길이 이젠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힘도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고요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껐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방 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식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워져 있었다. 마트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아침 저녁으로 짧은 인사만 주고받던 집안에 낯선 정적이 더 깊어졌다. 그는 가족과 마주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저녁을 함께 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더 이상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작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벽장 안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회색 노트. 잊고 지낸 물건이었다. 표지엔 흐릿하게 적힌 글씨 하나. 가족 이야기. 그는 노트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표지를 넘기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의 필체였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첫 집을 계약한 날,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 남편이 승진하던 날. 그때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모든 글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다. 아이의 생일상을 준비하며 남편이 케이크를 몰래 사다 준 일. 감기로 누운 날, 약을 손에 들고 웃으며 다가왔던 그 사람. 출근길마다 아내가 몰래 도시락을 싸놓던 이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라졌다고 여긴 존재의 가치.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이 가족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단지 너무 조용해져서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는 노트를 덮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긴 시간 무너져 내리던 자존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다시 움트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식탁에 먼저 앉았다. 조용히 수저를 정리하고 작은 반찬 접시를 옮겼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오래도록 머물렀다. 아이들도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조용히 밥을 뜨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방 안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가족 여행 사진, 생일 파티, 첫 자전거를 타던 아이의 모습.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 웃음이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마트를 향해 걸었다.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인 채였다. 하지만 오늘은 한 손에 조심스레 노트를 쥐고 있었다. 누군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괜찮았다.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자존감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균열, 반복된 무관심,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쌓이면서 서서히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 오래된 노트 한 권. 그 작은 것들이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마트 직원으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이제 그는 안다.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봄이 오고 있었다. 단지 암벚나무 가지에 연분홍빛 꽃망울이 피기 시작했다. 매년 그랬듯 아이들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고 노부부는 손을 맞잡고 산책을 나섰다. 남자는 그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지금껏 수없이 스쳐 지나던 장면들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 또한 그 안에 섞여 있었다. 아침마다 그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늦은 밤에도 잠들기 전 책을 펼쳐보곤 했다. 크게 바뀐 건 없었다. 아직 마트에서 일했고 아직 지친 날들이 찾아왔으며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할 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쳤고 누군가는 인사를 건넸다. 작은 교류들이 그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방에서 나왔다. 별말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다. 아내는 그의 점퍼를 조용히 빨래통에 넣었다. 그는 주방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여전히 가장이다. 이전처럼 강하지 않았다. 모든 걸 해결해주는 존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 하나가 무너졌던 마음을 조금씩 일으켰다. 일요일 오후 그는 책상을 정리했다.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다가 조용히 덮었다.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소중했다. 이제는 새로운 자리를 받아들일 차례였다. 자리를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에게 말했다. 마트에서 있었던 작은 일 하나. 누가 상품 진열을 칭찬해줬다는 말. 다들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도 웃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산책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끝 조용한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주머니 속엔 여전히 구겨진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마지막 장에 글을 하나 더 써내려갔다. 나는 오늘도 가족에게 돌아왔다. 그는 펜을 덮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어느새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각. 그는 알 수 있었다.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회복이었다.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다시 길을 묻는 일이었다. 그 길은 지금 그가 걷고 있는 바로 이 길 위에 있었다.